에코프로 압수수색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등한 주식을 다 조사를 하는 부분, 그럼 의도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임원 이상급이 했었다면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되고, 저는 그런 주식은 주가가 올라가도 처단을 보지는 않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았느냐. 이민수의 경제토크 승리투자 김기수 대표님과 함께 그 뜨거운 주식 에코프로 또 2차 전지 얘기 로봇 이야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전엔 그 테슬라를 뭐 좋은 의미로 저세상 주식이라고 그죠? 살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주식인데 요즘은 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들 주식이 뭐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말이 오르니까 사실 위에서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하는데 일단은 에코프로가 잘 갔던 이유가 무엇이며 최근에 그죠? 2차 전지 가운데서 그다음에 압수수색 얘기 주식 불공정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투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다 해서 사실은 이제 일요일 날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 중에 핵심만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10만 원서부터 47만 5천 원까지 거침없이 왔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압수수색과 관련된 그리고 10억 벌고 퇴사한다 뭐 해서 금요일 오후부터 나온 뉴스가 토요일 일요일 날 도배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사석에서 그랬어요. 10억 벌고 퇴사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실이라면 좋은 건데 10억 가지고 퇴사하면 부족할 텐데. 근데 뭐 4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버셨다면 2차 전지의 양극재 쪽이나 뭐 이 대략적으로 벌으면 그 정도 벌 수 있었어요. 이제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 에코프로 BM이나 코스모 신소재도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저 나노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뭐 포스코 케미칼은 좀 작년에 많이 올랐다고 오늘은 이번에는 조금 덜 올랐지만 그런데 이제 이 뉴스가 꼭 2020년, 2021년에 한번 이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이 미공개 정보 이용 때문에 재판에 지금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임직원이 벌은 것 같은 그런 부분이 SNS 인증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2022년 1월 16일 날 에코프로 BM 그 당시에 내부자 거래로 금융위와 검찰 수사 소식 이때 19%가 급락을 해서 끝났습니다. 종가가 최저가로 그때가 이제 81,10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72,500원까지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떨어졌다가 거기가 최저점을 만들고 올라왔었습니다. 자, 이제 그 뉴스의 발단 부분인데 제가 이제 에코프로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자, 에코프로가 지주사거든요. 그렇죠. 지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고 리튬 화합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IRA와 CRMA를 통해서 지금 광물 쪽이거든요. 그래서 금양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화학도 2만 원대에서 5만 원이 왔고 더블이 났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폐배터리 3, 4등짜리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쪽도 따라서 올라왔고 그런데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 머티리얼 양극재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지분도 갖고 있고 에코프로 HN이나 에코프로 CNG 이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부분을 다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폐배터리 순환경제 입장에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건 폐배터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확보를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이 전구체 양극재 일을 해야 원가 절감이나 이 원가력에서 우수할 거 아닙니까? 소위 이제 일관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수직 계열화를 이제 그런 부분의 매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장 핫한 리튬 쪽이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냥 좋다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 에코프로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때가 지금 엊그제 차트이기 때문에 45만 원까지 왔었을 때 차트인데 2021년에 1조 4,800억의 매출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에 5조 3천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팍 늘었죠. 그리고 2023년에
7조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예. 그리고 영업이익도 8,3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에서 그 당시에 이제 비교 드렸었던 부분이 그때 이제 에코프로 가 지금 11조 12조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시총이. 이때 이제 그 당시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뭐냐면 카카오하고 비교를 드렸었죠. 제가 21만 원대 2월 16일 날 나와서 말씀드릴 때 카카오하고 왜냐하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비슷하거든요. 단위. 그죠? 카카오가 올해 매출이 맞아요. 8조 정도고 영업이익이 7,500억 뭐 요 정도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카카오는 17만 9천 원에서 지금 내려와서 6만 3천 원 내외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가총액이 27조, 28조입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가 17만 원 근처에 있을 때는 시가총액이 80조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실 80조가 가까이 갔었을 때 카카오 뭐 급등했다고 조사에 들어갔나요? 그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압수수색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등한 주식을 다 조사를 하는 부분 저는 조금 의도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그죠? 그리고 설령 어떤 뭐 뉘앙스가 뭐 임원 이상급이 했었다면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되고 저는 그런 주식은 암만 주가가 올라가도 처단을 보지는 않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제 뭐 이 뜬 소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공매도 세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과열을 좀 시켜야 되는 작업이지 않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작전 조사를 이런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하려면 저는 지금이라도 카카오를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7만 원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17만 9천 원까지 가면서 카카오페이니 카카오뱅크니 그죠? 뭐 숱한 자회사 쪼개기를 하면서 수익을 냈고 그런 와중에 두 회장은 작년에 뭐 몇백억씩 벌었다면 300억씩 챙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재계에서 1등으로 개인 투자가들은 박살 내놓고 참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죠? 조사를 하려면 그런 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시세를 선도했었던 로봇 AI 이게 이제 핵심 테마 속에서 대장주들입니다. 네. 로봇 관련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죠? 이 2만 5천 원, 3만 원에서 13만 원, 14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2021년에 매출이 90억이고 영업이익이 10억 적자입니다. 올해 예상이 230억의 매출에 50억 영업이익이에요. 그런데 2조 5천억이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그죠? 그러면 에코프로가 비싼 겁니까? 에코프로보다 더 많이 올라왔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러면 이런 쪽도 조사해야 되겠네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더 심합니다. AI 쪽에. 그죠? 지금 연속 2021년, 2022년 계속 영업이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시가총액이 5천억인데 7천 원에서 2만 5천 원. 그죠? 그러면 네 배 400%가 이상 올라온 겁니다. 제가 뭐 이런 회사를 조사나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아니 근데 주가만 보고 올랐다고 조사를 하겠어? 그건 아니겠죠. 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럼 뭐 때문에 조사를 했을까요? 뭐 어쨌든 간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항상 뭐 음모론도 있고 뭐 지나고 보면 그런 것이 사실 꽤 맞는 경우도 많아요. 개연성도 있지만 뭐 어떤 제보를 좀 뭐 받았거나 그죠? 이게 제 말은 주가가 다 오르면 대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가 다 오른 거 조사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있죠. 임직원이 아닌 이제 직원 정도,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수준은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아서 매매할 그 욕심도 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임급
이상이냐 아니냐의 부분도 가려줘야 되는 거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궁극적으로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주식을 매수했던 분들 사실 주가 한번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말에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날 개파락을 해서 출발했거든요. 네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음봉 2개 나오고 그 뉴스가 나면서 이렇게 개파락에 27만 5천 원 이하에서 매도하신 선의의 개인 투자가분들의 그렇죠. 손해는 나중에 무혐의로 끝난다면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그죠? 우리가 피의사실 공포는 함부로 공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그 속에서 구체적인 어떤 게 있었다면 차라리 구체적인 혐의점과 관련된 것을 확실하게 노출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또 하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이날 우리 이제 회원님들께 고세로 말씀드린 게 에코프로 때문에 떨어진다면 다른 양극재는 겁내지 말고 사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을 제가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에코프로와 관련된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종목 추천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 뉴스가 있었는데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떨어지면 그런 뉴스가 있는 종목을 매수 추천하거나 괜찮다고 한 거에서 욕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다. 설령 그 임직원 중에 관계자가 매매를 해서 시세 차익을 봤다 해도 양극재 사업과 리튬 관련 산업이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CRMA와 그리고 IRA 기본은 탈중국이고 그 속에서 지금 이런 광물 자원과 관련된 부분에 가장 핵심이 수산화 리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산화 리튬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들은 이제 에코프로의 그룹에서도 그 일을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네. 우리나라 그 생산해내는 공장에서는 뭐 이 에코프로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홀딩스 이쪽에서 지금 생산해내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한 자원, 핵심 광물을 생산해내는 거거든요. 그게 네. 왜 중요하냐면 네. 이 수산화 리튬 우리가 이제 이 광산이나 또 염호에서 이 전이를 해서 이제 수산화 리튬이나 탄산 리튬이 네. 되는 거고 수산화 리튬은 우리 나라의 그러니까 글로벌 가져와서.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핵심적인 이 하이니켈 양극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산업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리튬 광물을 확보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NCA 뭐 하면서 니켈 뭐 망간 뭐 마그네슘 이 뭡니까 코발트 뭐 이런 자원도 있는데 왜 리튬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 다른 자원보다 리튬 부분이 희귀하고 거기에 또 이런 자원 대부분이 중국에 놓여져 있어요. 중국이 재련을 대부분이 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 부분이 이 하이니켈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 자원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광물학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네. 함께 갖고 있고. 알겠습니다. 광물 얘기는 또 광물 얘기 예. 따로 좀 하자고요. 그러면 예. 오늘 지금 이제 에코프로 얘기, 에코프로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얘기를 조금 더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근데 어쨌든 그 뭐 이제 시세 조정이라든지 주가 불공정 얘기 나왔던 그날은 다 쫄렸죠. 근데 대표님 말씀은 그거 역시 뭐 지나간 거고 그죠. 그게 에코프로의 미래 성장성을 훼손할 일은 아니라고 보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장중에 치고 올라와 가지고 사실은 또 거의 뭐 50만 원 가까이 그죠? 한 48만 원까지 갔었나? 네, 갔다가 그죠? 이제 또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에코프로는 기본적으로 좋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어쨌든 전략적으로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코프로는? 네. 자, 이제 에코프로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저점을 만들고 그게 이제 30만 원 이하에서 저점을 만들고 오늘 49만 5,500원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50만 원 근처까지. 근데 어떤 좋은 주식도 사실은 3일 우리가 적산병이라 그러죠. 3일 동안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서 더 좋다고 매수하러 또 추가 매수하러 들어가는 부분은 욕심이죠, 사실. 요게 내일 또 그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의 접근은 우리가 이제 주가를 하다 보면 9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관성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들어가시면서 야 100만 원까지 바로 가겠지 이런 욕심으로 들어가시면 견디기 어렵다. 그죠? 중간중간 변동성 오늘과 같은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펀더멘털을 믿고 그러니까 중장기 흐름에선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지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을 보완해서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 사실은 시장 환경하고 수급하고 기술적 차트를 접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차트도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고 기본적인 그 기업의 내용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 가격 라인에서는 적어도 전문가 그러니까 주식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이 매매해야 되는 구간이지 예. 초보 투자분들이 매매해야 될 구간은 쉽지 않은 구간이다. 초보 투자가 매매하시려면 적어도 여기서는 6개월 이상 주가를 보지 않을 각오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제가 하나 스케줄상으로 하나 보게 되면 이 부분입니다. 테슬라가 그죠? 테슬라가 3월 달에 중국에서 3월 첫째 주와 둘째 주를 비교하면 엄청나게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 실적이 좋다는 거죠. 가격이나 해서 그런가? 중국에서도 그렇고 가격이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좋고 유럽에서도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가 잘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한다면 적어도 실적 발표 즈음까지는 네. 좀 끌고 가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리고 나서는 좀 조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로봇 AI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그 얘기는 에코프로가 워낙 사실 중요하고 압축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얘기만 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봇도 이제 좋게 보시잖아요. 그죠? 로봇 얘기